네, 지난 2010년부터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2023년 3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죠. 그리고 2년 반 만에 다시 우주로 향합니다. 오늘 11월 27일 새벽에 네 번째 비행에 나서는데요. 누리호 4차 발사의 의미와 우리 K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봅니다. 이균호 세종대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 우주항공공학전공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누리호 4차 발사입니다.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11월 27일 오전 1시입니다. 자, 누리호 이번 4차 발사, 우리 우주청이 개청한 이후에 첫 번째 발사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교수님, 전반적으로 이 누리호 4호가 현재 갖고 있는 의미들 크게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발사체와 위성체 두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발사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난 1차부터 4차까지는 정부 출연연구소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를 해서 발사체 총조립, 그다음에 발사 과정 모두를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4차부터 6차까지는 항우연이 갖고 있는 기술을 민간 기업체에 이전시켜주는 것으로 이제 사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4차 발사부터는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된 민간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발사 총조립과 그다음에 발사 준비에 모두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5차, 6차에 점점 걸쳐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점점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성체 입장에서는 기존의 1차에서 3차까지는 발사체의 성능을 시험 검증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보니까는 실제 위성체가 아닌 1000kg 이상의 쇳덩어리로 만든 더미를 실었다든지 또는 조그만한 소형 위성 검증용 위성들을 실어서 발사를 했는데 이제 4차에서는 그 500kg급의 위성 하나와 그다음에 초소형 위성 12개를 포함해서 모두 1000kg의 위성을 한 번에 발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기술적인 진보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 표에 보시면은 주 탑재 위성 1기, 부 탑재 위성 12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1호부터 3호까지는 더미를 실은 거네요. 진짜 위성을 태우진 않았던 거네요. 더미도 실었고 그 외에도 이제 자그마한 검증용 위성들을 실었는데 무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500kg이다 보니까는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위성급을 실어 나갈 수 있는 본격적인 이제 첫 데뷔 무대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누리호 4호부터는 정말 뉴 스페이스고요. 민간 주도, 민간 기업의 주도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이따 자세하게 볼 텐데, 이게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오전 1시 발사예요. 이게 거의 야간, 낮에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야간에 발사는 일부러 좀 이게 목적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거의 한밤 정도 넘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발사체는 마치 택배를 수송해주는 택배 차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배송해주는 게 목적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사체의 고객이 위성입니다. 그래서 위성의 임무와 운영 궤도 등을 고려해서 위성에서 이러한 발사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 탑재 위성하고 부 탑재 위성 총 13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주 탑재 위성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주 고객이다 보니까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임무에 맞춰가지고 발사 시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임무는 그 지구의 오로라나 또는 대기광, 그다음에 자기장, 플라즈마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게 주 목적인데요. 임무 궤도는 600km 정도의 고도에서 이제 지구의 자전축을 거의 통과하는 수직 방향의 원형 궤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태양동기 궤도라고 하는데 태양동기 궤도의 특징은 어떤 특정 지역을 거의 정해진 시간에 다시 방문하기 때문에 위성이 지구를 관측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궤도라고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이 태양동기 궤도에 있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오로라 이런 것들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심야 시간에 이제 북극이나 남극을 통과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발사장 위치, 지구 자전 속도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새벽 1시가 최종적으로 적합하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게 그림으로 좀 보면 이렇게 누리호 4호가 이렇게 가면서 떨어뜨리는 건가요? 그 위성들을 보통 어떻습니까? 네, 이제 누리호는 크게 3단으로 구성되어 네. 있고요. 이제 1단, 2단이 이제 메인 1단에 메인 엔진 75톤짜리 엔진 4개가 구성되어 있고 2단에 75톤짜리 엔진 1개, 그다음에 마지막에 3단에 이제 위성하고 7톤 엔진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임무 궤도인 600km로 올라가는 도중에 연료를 다 소모할 때마다 1단, 2단을 분리해서 이제 바다로 빠뜨리는 거고. 낙하시키고 마지막 3단이 모든 위성을 싣고 임무 궤도로 투입을 해주고 3단도 분리가 돼서 다시 지구로 낙하하게 되는 그런 소모성 발사체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앞서도 얘기했지만 누리호 4호부터는 뉴 스페이스 민간 주도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교수님 1호부터 3호, 뭐 1차, 3차 발사에 비해서 4차 발사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조금 더 이런 점이 좀 달라졌다, 다르다 하나씩 좀 조목조목 짚어볼까요? 네. 발사체 자체는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네. 예. 또 좋아지지 않았나요? 네. 뭐 물론 조금 개선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큰 개념이 바뀐 건 아니고요. 네. 구성이 바뀐 건 아니고요. 누리호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두 단계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1차에서 2차 발사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연구 개발 사업으로 수행한 발사체 기술을 이제 실제 1호, 2호를 개발해서 발사를 함으로써 이때 이제 소형 위성도 포함되지만은 1000kg에 해당되는 더미 쇳덩어리를 투입함으로써 연구 개발 성과가 목적을 달성했는지 그런 걸 시험해주는 목적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통과가 되니까 이제 3차부터 6차 발사까지는 실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성을 실어 나르는 반복 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발사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동일한 발사체이지만은 그래도 1차, 2차 발사 때는 연구 결과의 개발물이다 보니까는 아직 최적화가 좀 덜 됐던 거나 조금 더 개선 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3차부터 6차까지 실제 위성을 발사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점차 개선해 나가는 그런 안정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뉴스페이스 시대, 즉 새로운 우주 시대에 들어들면서 민간 기업체가 이제 주도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되다 보니까는 한국항공연구원이 갖고 있는 기술을 민간 기업체에다가 이전함으로써 민간 기업체가 점점 역량을 키워서 발사체 사업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을 일으켜서 이제 국민 경제, 국가 경제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마련하는 것이 4차 발사의 주요 어떤 시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뉴스를 좀 보면 이 4차 발사부터 총 조립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민간 기업 아닙니까? 네. 여기서 전담을 했다라고 하고 정부는 또 운용을 맡는다. 그러니까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좀 분리됐다. 이런 의미를 많이 찾고 있어서 네. 약간 느낌이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민간 기업이 투입이 되면 뭐가 좀 달라지나? 그러니까 똑같은 걸 조립을 그냥 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4차부터. 네, 네. 일단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 기업이라는 역할로 참여를 하게 됐지만 예. 사실은 1차에서 3차 발사까지 누리호 발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 우주 발사체 사업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는 예. 4차 발사에서 어떤 단독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보기보다는 마치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선생님이 되고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학생이 돼서 이제 도제식으로 공동의 이제 업무에 참여해서 역할을 이제 과정을 알려주고 항우연이 과정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그 지도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면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항우연이 다시 점검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술을 이전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번 5차, 6차 발사 때 점점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이 늘어나고 책임이 늘어나면서 이제 기술이 점차 이전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돼 있고요. 예. 4차 발사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본격적으로 모든 거를 전담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네.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게 한 되겠습니다. 5, 6차부터에 나온 기대네요. 그렇죠? 6차 발사 때 이제 최종적으로 6차 때. 이전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
예, 점차 이제 역할은 늘어나지만 4차에서 모든 거를 단독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4차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게 본격적으로 이제 민간과 정부의 네. 역할이 좀 나뉘었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민간 기업체가 이제 참여하게 하도록 정부가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전해 줌으로써 국가 우주 경제 산업에 좀 이바지하는 틀을 이제 출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4차 발사까지는 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 달여 남아 있고 이 기간 동안에도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뭐 변수라든가 이런 거는 없을까요? 어떤 과정들 앞으로 좀 남아 있습니까? 네, 한 달여 통상적으로는 이제 발사체가 뭐 지난달쯤에 그 자체적으로 발사 설비랑 연동을 시켜서 이제 그 자체 점검을 했고 큰 했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수정 사항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보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사체보다는 이제 위성체 실어나를 위성체가 고흥 나로 우주센터로 이제 입고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위성체 자체에 대해서 어떤 성능 점검, 그 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 충전, 연료 주입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발사체의 상단에 조립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사체 입장에서는 이제 덮개, 보호 덮개인 페어링을 장착하든지 또는 화약과 같은 소모품들을 이제 장착함으로써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상 설비 측면에서는 이제 그 리허설을 좀 더 하면서 또 이제 실제와 동일한 그런 수준의 훈련을 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개선할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발사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스타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교수님, 우리 국민분들이 눈높이가 이제 많이 높아진 게 네. 바로 스페이스X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미국은 쏘는 것만이 아니라 쐈다가 다시 후퇴를 하는 재사용 발사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분들도 막 거기는 벌써 몇 번을 성공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재사용 발사체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의 재사용 발사체는 언제쯤 될까요?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진짜 어렵죠, 네, 우리. 네. 예.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소모성 발사체라고 해서 누리호처럼 이제 연료를 가득 싣고 비행하면서 이제 다 쓴 연료는 이제 연료를 갖고 있는 단은 분리하면서 무게를 줄이면서 이제 비행 성능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소모성 발사체를 사용했는데 소모성 발사체의 특징은 그 단순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이제 그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개발 비용이나 제작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재사용 발사체는 아시는 것처럼 발사했던 거를 다시 지상으로 착륙시켜서 필요한 부분만 수리해서 다시 쓰다 보니까는 그 개발 비용도 줄어들고 기간도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효율성이 높은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미국의 스페이스X가 거의 독자적으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술이 되겠고 미국 외에 우주 선진국인 중국이나 유럽, 일본 등도 아직은 갖지 못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들도 재사용 발사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이제 소형 발사체부터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재사용 발사체는 사실은 소모성 발사체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또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발사체에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개발 역량과 기술 수준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누리호라는 소형 중형 발사체를 이제 성공해서 이제 막 안정화에 돌입한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사용 발사체 기술은 아직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확보한 기초 기술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이제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한 번에 너무 많은 퀀텀 점프라고 하는데 한 번에 너무 멀리 점프를 해가지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가듯이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외신 보면 중국이 이렇게
못 잡아서 그렇지 도라는 온다는데 맞나요? 중국이 좀 허풍인가요? 중국도 이제 정부도 있지만 그 민간 기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발사체. 네. 그래서 그런 민간 기업체들이 자체 투자를 통해서 지상에서부터 이제 시험 발사체를 만들어 가지고 재사용하는 기술들을 돌아오게. 네.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외에 가장 그래도 지금 재사용 기술체를 확보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중국. 볼 수가 있고 네. 한 뭐 5년 이내에는 그래도 하나 좀 그 기술이 완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도 실은 이 재사용 발사체 재사용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팰컨 9 이것도 좀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하고는 있는 거죠. 어디에선가는 우리도 재사용 발사체 사업을 아직은 본격적으로 큰 본격적으로 체계 아니지만, 종합 사업은 아니고 네. 이제 요소 기술 사업 정도, 핵심 기술이나 요소 기술 사업 정도는 이제 뭐 대학이나 일부 기업체를 중심으로 진행해왔고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우리는 아직 이제 재사용 발사체는 아니고요. 기존의 우리 누리호 이 발사체 사업 더 성숙화시고 이걸 고도화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이번이 4차고 5차, 6차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또 그다음 7차부터는 로드맵이 또 안 돼 있다. 여기서부터도 많이 얘기가 나왔고 국감장에서도 여러 가지 언급이 되어 있는데 4차부터 6차까지와 함께 7차 때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7차는 아직 그 계획이 없고요. 없어요? 사실은 누리호 사업이 국가의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다 보니까 어떤 매번 연구개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진보나 신규성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누리호는 현재 완성된 발사체로서 계속 상용 발사를 함으로써 지금 기술을 안정화, 최적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의 연구개발 사업과는 좀 목적이 안 맞다 보니까 좀 사업을 신규 발사 사업 연구비를 좀 연구비를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좀 지금 정부에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이든지 다른 분야로도 혹시 수요가 있는지 좀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누리호 자체가 사실은 그 비용이나 아직 성공 신뢰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해외 발사체 대비 높지는 않아서 그런 거 사실. 그 새로운 수요를 고객을 확보하기가 아직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예. 저희 이제 목적을 좀 보면 2032년에 달 착륙이고요. 2045년 화성 탐사 그리고 이제 5대 우주 강국인데 32년 달 착륙부터 우리가 한번 좀 많이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누리호 6차 발사로는 안 되고 달 착륙은 따르게 가야 되나요? 이 부분만 좀 설명 부탁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누리호는 이제 목적이 1.5톤의 위성을 이제 700km의 고도에 투입하는 거기 올리는 때문에 거죠. 달 착륙까지 무거운 그 위성을 먼 거리까지 비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 대형 발사체인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착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중간에 이제 그 우주항공청에서는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기술 동량을 봤을 때 재사용 발사체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니까 그 차세대 발사체가 이제 소모성 발사체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재사용 발사체로 좀 변환시키려고 하는 김에 변경하려고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아직 확정은 못 된 건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민간 기업체들이 좀 그 일거리가 끊겨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도 유지가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해소가 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선 누리호 4차 성공 발사하고요. 5차, 6차까지 안정성 높이고 그리고 달까지 가려면 이 차세대 발사체 사업도 빠르게 좀 큰 틀에서의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균호 세종대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 우주항공공학전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